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살짝 몸을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 미묘한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냄새,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입을 가리게 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입냄새입니다.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그 냄새가 지속되면 사람 관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한 직장인은 말합니다. 회의 시간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얼굴을 돌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혹시 내 입냄새 때문인가? 그날 이후로 그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도 말을 아끼게 됐다고 하죠. 또 한 주부는 말합니다. 아이에게 잠자기 전 동화를 읽어주는데 아이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입에서 냄새나. 그 순간 부끄럽고 속상해서 한동안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고요. 입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면접 자리에서도 첫인상은 향기가 아니라 냄새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연애 초반 소개팅 자리에서도 상대가 느끼는 미묘한 냄새는 말보다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치를 잘하면 되겠지. 가글을 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입냄새의 대부분은 치아 표면이 아니라 혀와 편도, 그리고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입냄새가 심할 때 생기는 5가지 곤란한 상황을 들어볼까요? 첫째, 회의나 발표 중 말할 때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코를 막는 경우. 둘째, 엘리베이터나 차 안 같은 좁은 공간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 셋째, 데이트나 부부 사이에서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 넷째, 고객응대나 강의 같은 직업일 때 신뢰감이 떨어지는 경우. 다섯째, 본인은 모르는데 타인이 불편해하는 경우. 이 5가지 상황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입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입냄새의 대부분은 생활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이제부터 입냄새가 나는 진짜 이유와 3일 만에 바꿀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냄새의 첫 번째 원인은 혀의 세균층, 즉 설태입니다. 혀 뒤쪽은 산소가 거의 없어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이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합물을 내뿜는데 그게 바로 썩은 냄새의 근원입니다. 거울로 혀를 보면 하얗게 낀 막이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설태입니다. 아무리 양치를 해도 냄새가 남는 이유는 혀를 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혀를 닦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로 입을 헹군 뒤 혀클리너로 뒤쪽부터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닦으면 미각세포가 손상되니 살살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입안 건조증입니다. 침은 세균을 씻어내는 천연 소독제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카페인, 술, 흡연은 침 분비를 줄입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은 몇 배로 빠르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캔디로 침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이 자주 마른 분들은 가글도 무알코올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코올 가글은 일시적으로 상쾌하지만 몇 시간 뒤에는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잇몸 질환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다면 이미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잇몸 안쪽의 염증과 치석은 썩은 단백질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럴 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합니다. 스케일링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입냄새 치료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편도결석입니다. 목 안쪽에 하얗게 박혀있는 작은 알갱이. 이게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삼킬 때마다 냄새가 올라오고 말할 때 구취가 심해집니다. 이건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안에서 썩은 냄새가 느껴지거나 작은 돌 같은 게 나온다면 꼭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원인은 위장 문제입니다. 입은 깨끗한데 냄새가 올라온다면 위에서 나는 냄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대표적입니다.
트림할 때 냄새가 나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면 내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커피, 술, 매운 음식, 야식은 위산을 자극해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이제 입냄새를 없애는 하루 루틴을 정리해 봅시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으로 입을 헹구고 혀클리너로 혀 닦기, 양치 후 무알코올 가글, 점심 식사 후 물로 입 헹구고 치실로 음식 찌꺼기 제거, 입이 마르면 무설탕 껌으로 침 유도, 저녁 양치 후 3분 뒤 혀 닦기, 잠자기 전 물 한 잔 마시기, 코로 숨 쉬는 습관 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소금물 가글로 세균 밸런스 유지. 이 루틴을 3일만 실천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입냄새는 치료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세균이 입안의 밸런스를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꾸준히 관리하고 침 분비를 유지하고 혀를 청결히 해야 합니다. 입냄새가 사라지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대화에도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연인의 대화도 이젠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숨이 자신감을 만든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만이 냄새 없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침이 건강과 노화를 막는 결정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